운동을 마치고 나서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은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땀도 흘렸고 숨도 찼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돌아오면 머리가 오히려 더 멍합니다. 생각이 잘 안 모아지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뭔지 잊어버리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많이 움직여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운동할 때마다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건 드문 경험이 아닙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운동하고 나면 몸은 가벼운 것 같은데 머리는 더 무겁다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몸의 피로가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쳤던 뇌의 피로 이야기입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피곤함을 느끼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육이 많이 쓰였구나. 체력이 아직 부족한가 보다. 조금 더 단련하면 나아지겠지.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운동은 몸을 쓰는 일이니까요. 피로도 당연히 몸에서 오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늘 빠뜨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하는 동안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균형을 잡고 다음 동작을 판단하고 호흡을 조절하고 주변을 살피는 것.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처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뇌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동안 뇌는 그 신호를 보내고 받으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후 피로는 근육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이 지치는 동안 뇌도 함께 지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놓쳐온 것, 그것이 바로 뇌피로입니다. 그렇다면 뇌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걸까요? 숫자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실감이 나실 겁니다. 뇌의 무게는 우리 몸 전체의 약 2%에 불과합니다. 성인 기준으로 대략 1.4kg 정도입니다. 몸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기관이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혼자 소비합니다.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 기관이 에너지는 20%를 씁니다. 이 대비만 봐도 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소비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도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뭔가를 결정할 때, 지난 일을 떠올릴 때, 집중하고 판단하고 기억하는 모든 순간마다 뇌는 에너지를 씁니다.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이 소비가 더 늘어납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균형을 잡고 판단을 내리고 감각을 처리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운동 후에 에너지가 떨어지는 건 근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도 같은 시간 동안 조용히 에너지를 써왔던 겁니다. 작지만 가장 많이 일하는 기관, 그게 우리 뇌입니다. 그렇다면 뇌의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유 없이 멍한 느낌입니다. 특별히 아프지도 않고 몸이 무거운 것도 아닌데 그냥 머릿속이 흐릿하고 막지가 않습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생각이 잘 모아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뇌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누가 말을 걸었을 때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거나 하려던 행동을 시작하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몸이 굳은 게 아니라 뇌가 신호를 처리하는 속도 자체가 느려진 겁니다. 세 번째는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단어인데 입에서 바로 나오지 않거나 하려던 말이 혀끝에서 맴돌다가 사라지는 경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뇌 에너지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변화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이 반복된다면 몸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운동 후에 이런 멍함이 더 심해지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뇌는 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를 정리하고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시간이 바로 수면입니다. 그런데 잠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뇌는 이미 덜 채워진 상태로 에너지를 또 쓰게 됩니다. 운동이 끝난 후 멍함이 심한 분들 중에 수면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분 부족입니다. 뇌의 약 75%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뇌 기능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운동을 하면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이때 물을 충분히 보충하지 않으면 뇌는 더 빨리 지칩니다. 운동 전후로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뇌 회복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만큼 회복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의 근육은 쉬는 동안 회복되듯이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후 바로 자극적인 영상을 보거나 복잡한 일을 처리하면 뇌는 쉬지 못하고 계속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수면과 수분과 회복 시간, 사실 운동 자체보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면과 회복에 대해 말씀드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이야기와 함께 떠올려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뇌 피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뚜렷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집중이 유지되는 시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 가지 일에 30분, 40분씩 집중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10분도 안 돼서 딴 생각이 납니다. TV를 보다가도 내용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고 대화 중에 상대방 말을 놓치는 일이 잦아집니다. 집중력이 약해진 게 아니라 뇌가 그만큼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결정도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점심 뭐 먹지? 이걸 먼저 할까? 저걸 먼저 할까? 평소엔 별 고민 없이 결정하던 것들이 괜히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결정 자체가 귀찮아지고 자꾸 미루게 됩니다. 이것도 단순한 귀찮음이 아닙니다. 판단을 담당하는 뇌의 기능이 피로로 인해 느려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억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금 들은 말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어디에 뭘 뒀는지 자꾸 잊어버리거나 조금 전에 하려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경험. 이런 일이 부쩍 늘었다면 뇌 피로가 기억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집중, 판단, 기억. 이 세 가지는 뇌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뇌 피로가 쌓이면 이 세 곳에서 가장 먼저 신호가 옵니다. 혹시 지금 이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한두 가지라도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운동만 꾸준히 하면 다 나아지겠지. 몸을 더 단련하면 뇌도 같이 좋아지겠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운동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은 자극입니다. 몸에 자극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극을 받은 몸과 뇌가 실제로 회복되고 강해지는 건 운동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운동이 끝난 이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운동은 씨앗을 심는 일이고 회복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물을 주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심는 것에만 집중하고 물 주는 것은 소홀히 하십니다. 뇌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반복하면 자극은 계속 쌓이는데 회복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운동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멍함이고 점점 짧아지는 집중력이고 자꾸 흔들리는 기억력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도 나아지는 느낌이 없다면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운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뇌가 회복될 시간과 환경, 그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 피로를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리듬을 유지하는 겁니다. 많이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자는 겁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 리듬이 유지될 때 뇌는 가장 효율적으로 회복됩니다. 주말에 몰아서 자거나 자는 시간이 매일 들쑥날쑥하면 뇌의 회복 리듬이 흐트러지고 피로가 쌓이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입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를 기준으로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운동 전후에는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뇌에 더 도움이 됩니다.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미리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낮 시간 햇빛입니다. 햇빛은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돕습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결국 낮에 햇빛을 받으면 밤 수면이 깊어지고 뇌 회복이 더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별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산책이든 잠깐 바깥에 나가는 것이든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수면 리듬, 수분, 햇빛. 이 세 가지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켜지면 뇌 피로를 줄이는 데 있어서 어떤 보조제나 치료보다 더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 리듬을 잡고 수분을 챙기고 햇빛을 받는 것. 이런 습관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몸에서 먼저 변화가 느껴집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눈을 떠도 한참 동안 머릿속이 무겁고 흐릿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어나자마자 생각이 또렷하게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정신을 차리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뇌가 밤 동안 제대로 회복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 후 멍함 대신 개운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운동을 마쳤을 때 머리가 무겁고 멍했던 느낌이 줄어들고 오히려 머리가 가볍고 개운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운동 후 뇌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면 방향이 맞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하루 중 집중이 유지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10분도 안 돼서 흐트러지던 집중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 말을 놓치는 일이 줄고 하려던 일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날이 늘어납니다. 뇌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이 하나씩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뇌가 드디어 제 리듬을 찾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옵니다. 뇌가 회복되고 있다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머리가 멍하다면 그건 체력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는 동안 뇌도 함께 에너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뇌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면 집중이 흐트러지고 판단이 느려지고 기억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운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동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뇌가 회복될 수 있는 환경, 수면 리듬, 수분, 그리고 낮 시간의 햇빛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친 것은 몸이 아니라 뇌가 먼저였을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거창한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몸과 뇌의 신호들을 하나씩 같이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치매 예방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